리딩 강의를 맡게 된 신나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번 토플, 바뀌는 토플 시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오늘 토플, 도대체 토플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시험인지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일단 처음 오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회가 시작이 될 거고요. 저는 설명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토플 리딩에서의 시험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시험이 바뀌게 되는데요. 8월 달부터 바뀌어요. 8월에 바뀌는 시험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시험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원하시는 목표 점수가 있죠. 그 목표 점수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저희 해커스, 제가 리딩을 맡고 있는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토플 리딩은 시험장에 가시면 제일 처음에 보시는 시험이 토플 리딩 시험이에요. 여러분 토플 시험은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네 영역을 다 보는 시험이고, 나와 컴퓨터와의 4시간의 외로운 싸움인 거 아시죠? 옆에 아무도 같이 시험을 치지 않고 혼자서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서 치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만나는 이 리딩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리딩 시험은 시간은 60분에서 80분이 주어지고요. 시험 구성은 3개 또는 4개의 설명문을 읽게 됩니다. 이 설명문 수준은 대학교 1학년 교양 과목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오는 주제는 굉장히 많은데, 토플에서 자주 출제되는 리딩의 주제는 history, 역사, biology, 생물, 그 다음에 지구과학, earth science, 이 3가지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만약에 시험이 3지문이 출제가 되면은 여러분한테 60분이 주어질 거고, 4개 지문이 나오게 되면은 80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딩 시험을 치실 때는 시간이 몇 분이 주어지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60분이 주어졌으면 내가 지문 3개 푸는구나. 80분이 주어졌으면 내가 지문을 4개를 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한 지문당 문제 수는 12개에서 14개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3개 지문이 나오면 36문제에서 많게는 42문제까지 푸시게 되고요. 평균 39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선생님, 근데 80분 주어졌을 때는 4개 지문이니까 더 많이 풀겠네요. 네, 더 많이 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문이 4개 나와도 채점은 3지문만 돼요. 그래서 4개 중에서 내가 열심히 풀었지만 한 지문은 채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더미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문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지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루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ETS가 문제를 만들잖아요.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그 새로운 문제에 대한 효과나 타당성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실험을 해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선생님, 4개 지문 중에서 어떤 게 더미일까요? 더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알면 그 학생은 4개 지문 말고 3개 지문을 80분 안에 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공정하지 않은 시험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토플은 더미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더미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네, 열심히 다 푸셔야 됩니다. 80분 안에 4개 지문을 열심히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문제가 너무 많지 않나요? 그래도 여러분 토플은 문제 유형이 8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총 문제 수는 39개, 지만 8개의 문제 유형이 계속 번갈아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야 되는 것은 이 8가지 문제 유형만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이고요. 컴퓨터로 치니까 여러분 페이퍼처럼 노트 테이킹 이렇게 막 필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시험장 가면은 여러분들에게 노트 테이킹 할 수 있는 종이를 나눠줍니다. 그 종이에다가 노트 테이킹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시험장 가보시면 굉장히 학생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모니터에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끊어보고 독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시험장 가셨는데 이렇게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게 익숙치 않으시면은 손을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연필은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제가 문제 유형이 몇 개라고 했죠? 토플은? 네, 8가지의 문제 유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유형이 뭐라고 되어 있죠? vocabulary, 그죠? 사전적 동의어를 묻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고 팩트 문제, 지문에 있는 내용을 맞나 틀렸나 아는 문제 유형, 그 다음에 지시어라든지 항목별로 분류하는 문제, sentence simplification 또는 수사학적 의도, 추론, insertion, summary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9개인데요. 9개인데요, 여러분. 요 문제 유형하고 마지막 summary 문제 유형은 둘 중에 하나만 나와요. 둘 다 같이 나오지 않고. 근데 여러분 앞에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뭡니까? 그렇죠. 단어 문제하고 그 다음에 팩트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한 지문당 14문제, 많게는 14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첫 번째 문제 유형인 단어 문제 유형과 팩트 문제 유형이 적게는 3개, 많게는 몇 개까지? 5개 또는 6개까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총점 80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딩에서 20점만 넘으시면 되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단어 많이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독해만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20점을 받으실 수 있는 시험이에요. 리딩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단기간 안에 리딩 점수 빨리 오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 유형만 잡으시면은 오르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지금 유형은 아시겠어요? 이렇게 8가지 문제 유형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는데 2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고득점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 요 2문제에만 올인을 하셔도 기본적으로 20점은 나온다. 그래서 80점이나 85점을 총점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리딩에선 요 2가지에 올인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가 개정 이전의 시험 문제 유형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시험이 어떻게 될 거냐면 2019년 8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10년 만에 토플 ETS에서, ETS는 토플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시험을 바꿨어요. 첫 번째 변화는 My Best Score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Reading, Listening, Speaking 섹션에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변화가 있는 건 좋아. 그래. 그게 나한테 좋나? 안 좋나?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My Best Score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Reading 섹션에서의 변화를 설명드리고 앞으로 토플 리딩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y Best Score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토플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별로 몇 점씩 받아오세요 이 점수가 있었죠. 80점 받아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80점을 받으면은 그냥 그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학교에서 여러분 80점을 받아오시되 스피킹은 반드시 20점 이상을 받으셔야 되고요. 라이팅은 25점 이상을 받아오셔야 돼요. 이렇게 학교에서 공고를 내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각 항목별의 점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돈을 들이면서 토플 시험을 치셨죠. 근데 이제 2019년 8월 1일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시면 당연히 왼쪽에 여러분들이 그날 친 시험 점수가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My Best Score이라고 해서 2019년 8월 1일까지 치신 시험 중에서 유효한 점수 내에 가장 최고점이었던 점수들이 각각 같이 첨부되어 대학에 보내지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같이 시험 성적표가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성적표 하나, 제일 잘 친 거 하나 해서 시험지가 답안, 그러니까 성적표가 2개 학교에게 보내지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보시죠.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영역별 최고 점수. 2018년 이 사람은 7월 1일 날에 리딩 점수 제일 잘 받았어. 스피킹은 2017년에 제일 잘 받았어. 이거 여러분들한테 자동적으로 학교에서 보내지는데요. 선생님 저는 8월 이전에 시험 치는데 My Best Score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보내실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듭니다. 네, $20를 추가하셔서 보내셔야 되고요. 모든 학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교가 My Best Score를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학교 요강을 보셔야 되고 지금 ETS에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는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대신 내가 85점을 받으면 들어갈 수 있었던 학교들이 My Best Score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점수는 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환학생을 준비하시거나 학부를 가시는 분들은 My Best Score를 적용을 하든 그냥 뭐 80점 이상만 받으시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는 지금 석박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전체 점수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영역별 점수 있죠. 그것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My Best Score를 받아들일 확률은 석박사는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 석사와 박사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 요구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셔서 해야 되는 것도 리딩하고 라이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최저점을 넘지 못하면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석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My Best Score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학교가 요구하는 영역별 최저 점수 맞추셔서 공부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제 말 이해되세요? 네, 교환학생 가시거나 학사 가시는 분들은 My Best Score로부터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나 석박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큰 이득을 보지는 못할 것 같다. 리딩과 라이팅 영역에서는 공부를 좀 뗀뗀하게 해주셔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리딩 영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존에는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지문이 3개, 많게는 4개고 문제는 12문제에서 14문제, 시간은 60분에서 80분이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죠? 지문은 3개에서 4개 나올 수 있어요. 3개라고 기준을 잡고 지문당 문제수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줄었어요. 10개씩. 근데 시간은 54분에서 72분이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계산을 해봤습니다. 60분의 평균 39문제였는데 60분은 3600초니까 나누기 39 하니까 여러분들은 92초였어요. 한 문제당 쓸 수 있는 게. 그런데 3개 지문을 이제 우리가 54분 안에만 푸시면 되고 54분의 30문제니까 나눠보니까 보이세요? 한 문제당 풀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늘어났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기존의 시험에서는 문제 수도 많고 한 문제당 쓸 수 있는 시간도 짧았는데 이제 개정된 시험에서는 문제 수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한 문제당 쓸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만세! 늘었어요. 아, 너무 좋아요, 선생님. 좋으신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ETS에서 가서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리딩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를 측정하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즉 이전 시험 방식이나 지금 시험 방식이나 똑같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테스트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리딩 시험이 호재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호재인 것 같은데 리딩 영역에서 없어지는 문제 유형이 있는가? 아까 그 8가지 문제 유형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없어지는 문제 유형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8개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기존의 자료는 공부해도 되나요? 시험이 바뀌었는데. 네, 사용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유형이 안 바뀌었으니까. 기존의 해커스 자료들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모두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선생님 그러면은 8월 이후에 시험을 칠까요? 8월 전에 시험을 칠까요? 똑같습니다. 8월 이후에 시험을 치는 것이 더 좋다. 8월 이전에 시험을 치는 것이 더 좋다. 이거 알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똑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시험이나 바뀐 시험이나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테스트하겠다라고 ETS에서 공표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질문으로 뽑아놓은 건 제가 임의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ETS 공식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제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만 뽑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다시 리딩 영역에서 8가지 문제 유형에서 없어지는 문제 유형은 없습니다. 8개 다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기존의 자료 그대로 사용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8월 이후에 치는 것이 좋다. 8월 이전에 치는 것이 좋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둘 다 똑같이 어려울 겁니다. 네, 토플 시험 어렵잖아요. 그죠? 똑같이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후에 치는 것이 이득입니다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good or bad 중간입니다. 리딩은. good or bad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조금 bad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ETS에서 이렇게 시험을 공표를 하고 바뀔 것이다 라고 공표를 하고 어떤 자료도 없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ETS에서 공식 모의고사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토플은. 그거를 풀어보셔야지 앞으로 어떻게 시험이 나오느냐를 알 수 있는데 개정된 시험으로 만든 모의고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PPT를 이번에 조금 수정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시 앞에 문제 유형으로 잠깐 와주시면은 저는 화면으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문제 유형에서 여기 잠깐 보실게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단어잖아요. 그죠? 제가 모의고사를 풀어보니까 이 단어 문제가 2개로 줄었습니다. 한 지문당. 그리고 많이 나와요. 하나였어요. 적게 나온 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팩트 문제도 2개. 한 지문당. 상당히 많이 줄었죠, 여러분? 자, 얘네 둘을 줄이고 reference 안 나왔습니다. 카테고리 차트 안 나왔습니다. 그때도 안 나왔어요. 요즘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얘네 sentence simplification 수사학적 의도, 추론, 삽입, summary 다 한두 개씩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었던 복화와 팩트의 문제를 줄이고 어려웠던 SS, 수사학적 의도, 추론, insertion, summary는 하나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시간 더 주는 이유가 있었어. 어렵게 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묻고 있는 건 바뀌지 않아요. 역시나. 오히려 조금 더 어렵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추론 문제 보이세요, 여러분? 추론 문제 한 지문당 2개씩 꼬박꼬박 나왔어요. 사실 이 추론이 팩트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ETS는 바뀌지 않았다.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골자는 똑같지만 문제 유형은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의 비중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8월 이후에 치는 것이 이득이다?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의 핵심 포인트는 당연히 단어하고 해석 능력 기본으로 가져가시고 거기에 내가 이제는 어렵지만 이 문제는 그냥 안 풀래. 많이 안 나오니까 했던 문제들도 골고루 열심히 풀어주셔야 돼요.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학원은 좋습니다. 이거 학원 다니셔야지 다 풀 수 있어요. 저랑 같이. 이거 학원 푸는 방법 정해져 있고 푸는 방법 정해져 있어요. 또 제대로 배워야 되시겠죠? 제대로 배우시면서 점수 빨리 고득점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80점 문제로 점수 총점을 잡고 있는데 80점도 받기가 힘들죠. 자,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바뀌는 문제, 토플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다면 이제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토플 공부하시려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공부를 해야 돼요. 무작정 교재부터 사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저지르는 안타까운 실수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25점 받아야 돼요 리딩에서. 그래서 25점에 맞는 책을 사.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은 토플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알기 위해서 모의고사부터 치세요. 모의고사를 치든 아니면은 진짜 시험을 치시든 간에 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치셔야 돼요. 치셔서 리딩 점수가 10점 미만이신 분들은 저희 학원 해커스 베이직 교재 선생님 저는 10점 이상에서 뭐 이 정도 언저리에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 학원 인터미디엇 교재 선생님 저는 20점에서 25점 사이가 나왔어요. 저희 학원 정규 교재 이렇게 공부 시작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실 때는 요 단어책에 있는 이 교재에 있는 단어를 모두 외우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단어를 외우셔야 되는데 초록 색깔 복화책 있죠? 그 초록 색깔 복화책을 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카파가 쌓여서 리딩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리딩 고득점을 받는 방법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0점 이상 받으셔야 되는 분, 목표. 거의 다 그러신가요? 90점 이상이세요? 자, 80점 이상 나오려면 리딩에서 20점, 리스닝에서 20점, 스피킹에서 20점, 라이팅에서 20점. 뭐라고 적어놨어요? 이상적. 여러분 보통 점수는 리딩 20점, 리스닝 15점, 스피킹 13점, 라이팅 20점 이렇게 나옵니다. 왜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독해와 리스닝만 했잖아요. 그죠? 스피킹을 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영역이 리딩이에요. 단어 뗀뗀하게 외워주시면 되거든요. 그거는 유학을 갔다 오든 안 오든 정확하게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딩에서 점수를 올리시기가 쉽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시겠지만 라이팅하고 스피킹 영역에서 리딩과 리스닝이 간접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딩 실력이 안 되시면은 나머지 영역에서의 고득점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어떻게 점수를 받아서 가셨어, 미국에. 갔는데 교수님이 내준 페이퍼를 정확하게 독해를 못해서 디스커션이 안 되는 거야. 그 이상한 과제 해가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교수님이 주신 과제 제대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리딩 실력이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리딩 고득점, 즉 20점 이상을 빠르게 넘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희 학원 학생들 제 수업들은 수강생 후기 보시면은 한 달 만에 리딩 20점에서 25점 받았어요. 20점에서 28점 받았어요. 리딩 제일 못했는데 고득점 받았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한 달 만에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나오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 광범위한 내용 중에서 자주 빈출되고 자주 나오는 단어 위주로 외워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고득점이 가능하신 거예요. 심지어 28점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플에 출제되는 단어, 문법, 구문 많지도 않아요. 그 정리해 놓은 자료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8가지 문제 유형별 전략을 익히는 거죠. 어떻게 푸느냐? 그럼 토플은 지문이 굉장히 긴데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고 얘가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독해를 들어가셔야 돼요. 문제 푸는 방식,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토플은 오답이 7가지 패턴을 가져서 나와요. 그럼 역으로 이 7가지 패턴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오답에 자주 들어가는 선택지를 먼저 제거하고 나머지 선택지를 읽어봄으로써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지문의 출제 포인트. 지문의 출제 포인트는 수업 때 제가 또 많이 알려드리고요. 분야별 빈출 주제.
제가 분야별 빈출 주제 가지고 뭐 지구과학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히스토리에서는 마야 문명, 잉카 문명,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비교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 지문에서 여러 가지를 찍어드리고 수업 때 여러분 이번 달에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이 주제가 나올 것 같아요. 하고 수업 때 조금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뭐 제가 뭐 항상 그렇게 다 맞추는 건 아닌데 운 좋게도 3달 전에 제가 Earth Science에서 하나를 맞췄죠. 플레이트 테크토닉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왔어요. 그때 그 학생 운이 좋아가지고 25점 받아서 갔습니다. 그렇죠. 저도 맨날 작두를 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평균치를 보는 거죠. 항상 이 주제가 골고루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이 주제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단어만 외우고 나올 문법만 하고 나올 주제만 공부를 하셔서 그 내용만 한 달 동안 익숙해지면은 20점 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약장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대신 나올 단어 1000개예요, 여러분 이거. 이거 동의어까지 하면 빈출 주제 뭐 3개 아니에요. 뭐 30개 정도 되죠. 그리고 오답의 7가지 포인트도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탁탁탁탁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만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 실전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랑 지금 추론 문제 한 번만 풀어볼게요. 어떻게 푸는지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없을 겁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According to the passage,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evaporate deposit? evaporate deposit에 대해서 뭐 하래요? 추론하래요. 이전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바뀐 시험에서도 중요한 추론 문제 가져왔습니다. 추론하래요. 추론은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숨겨진 정보를 여러분들이 추론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도 푸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독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A Study of Mediterranean Sea Flow 이런 거 열심히 읽으시면 안 돼요. Conducted as a part of University of California 이런 거 열심히 읽으시면 안 돼요. 동사 어디 있어요? Revealed physical features not commonly found on the ocean floor. Scientists expect to find sand, gravel, and mud as these sediments naturally settle on the ocean floor. Instead, they uncovered, 나왔죠? evaporate deposit을 발견했습니다. 요런 거 같은 거. This substance only from land surface where water has completely evaporated. 보이세요? 자,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들은 여기서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여기 only에 집중을 합니다. 이 물질들은 어디에서만 형성된대요? 네, land surfaces. 그럼 그 부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물질들은 어디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바다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푸셔서 거꾸로 추론 문제입니다. They are not normally found buried beneath the ocean floor.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은 여러 가지 4가지 추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토플에 많이 출제되는 거꾸로 추론을 배우셔서 그 부분이 나오면 뒤집어서 푸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대조의 시그널만 한번 해볼게요. Unlike TOEIC, TOEFL covers speaking and writing.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Unlike TOEIC, TOEIC과 달리 TOEFL covers speaking and writ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TOEIC은 어떤 시험이 없다? 스피킹과 라이팅 시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조의 시그널이 나오면은 그 부분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죠. 출제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푸는 방식. 그래서 학원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이렇게 제가 제공해드리는 단어집과 제가 제공해드리는 배경 지식 파일들을 다 받으셔서 나올 단어만 공부하고 나올 배경 지식만 익히셔서 한 달 안에 20점 이상 리딩에서 받으시고 나머지 영역 편안하게 공부하시길 바래요. 바뀐 시험도 역시나 토플 리딩은 만만치가 않은 시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오히려 보카와 팩트 문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 방향은 지금과 똑같이 뗀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리딩에 조금 도움이 되셨어요, 여러분? 네.
바뀐 시험하고 My Best Score하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학원의 그 게시판에 해커스에게 바란다나 뭐 이렇게 물어보는 데가 있거든요. 물어보시면은 친절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